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이 좀 더 가치 있도록 준비할 걸 하는 후회가 조금 드네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시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쏟아 부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또 주제넘게 또 영어로 붙여봤습니다. Where's my story? 내 스토리가 어디 갔냐? 제가 그 iOS 많이 비우시네요. 네, iOS 개발을 한지 이제 한 4년 정도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계속 이제 온라인 게임 서버 이런 쪽 개발하다가 이제 단말 쪽으로 이제 공부하게 되고 iOS 개발을 하게 됐는데요. 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KTH에서 가장 지금 기획과 협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뭔가, 서비스 개발하는 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뭔가, 그거를 주안점을 두고 이 PT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신 제목은 이제 기획자를 위한 iOS 개발 프로세스가 되겠지만 사실은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저 스토리, 흔히 말하는 유저 스토리. 그리고 그 중에 이제 iOS 개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언급은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기치고 시작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회사에서 자기 발표하는 기회가 되게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자랑을 한 페이지, 무려 첫 번째 페이지에다가 하려고 했는데요. 저는 최 PD이고요. 우리 회사에서 PD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에 몇 년 전부터 저는 최 PD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iOS 팀에 소속돼 있고, 그리고 iMin 개발을 했었습니다. iMin iOS 앱을 첫 번째 1.0부터 개발을 했었고, 요즘은 이제 시즌2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즌2 개발에서는 롤을 조금 더 바꿔가지고, 이제 서버랑 클라이언트 중간에 있는 API 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고요. 그리고 제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개발자 상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크로스 펑셔널. 그래서 뭔가 어떤 특정 분야에 이렇게 묶여있지 않고 서버 클라이언트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그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개발자가 꿈이고요. 트위터는 최PD라고 해서 많이 팔로우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토픽입니다. 유저 스토리.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데서 이제 우리가 흔히 기획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말 자체가 주는 어떤 한계도 있고, 그래서 좀 오해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 개발자라고 하면, 기획자라고 하면, 이런 유저 스토리를 책임지는 분이 아닐까, 그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저 스토리가 흥해야지 우리 기획자 여러분들의 그 롤 자체가 되게 재밌어질 것 같고, 그 기획하신 그 유저 스토리가 실제로 실제 유저들의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그걸 구현해가는 과정, 그게 제대로 될 때 비로소 우리 이제 KTH 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유저 스토리가 어떤 건지 그런 깊이 있는 주제는 아니고요. 가벼운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토픽은 이제 아이폰 앱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도 아이폰 개발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컨셉에서 시작해서 제품이 나올 때까지 그 과정이 뭐 특별한 게 더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앱 개발 프로세스에서 어떤 스토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거기서 각각의 어떤 그 요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지, 그 라이프 사이클,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OS 개발자와 협업하기 위해서 어떤 팁을 몇 가지 이렇게 제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총 발표 시간은 한 40분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후에나 뭐 중간에도 괜찮고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스토리가 이제 스토리야 흥해라라고 이제 소제목을 붙였는데요. 그 정말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앱을 만들 때 사진 석 장짜리 그 셀카 그런 컨셉이 있잖아요. 그런 컨셉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앱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그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컨셉에 맞는 그런 유즈 케이스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저는 스토리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스토리가 있었고 그 스토리가 이제 생겨나서 그 성장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제품화되어가지고 유저 손에까지 가는 거 그게 이제 개발 과정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이제 태어난 곳을 보면 태어난 곳은 개발 팀원들 머릿속 어딘가에서 태어나게 되고요. 주로 이제 서식하는 데는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PPT 문서 안에 지금은 갇혀 있죠. 거기 들어있고 그리고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그냥 그 문서 안에는 갇혀 있지만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대단히 동적으로 움직입니다. 휘발성도 강하고 또 쉽게 왜곡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그런 부활하는 이상한 현상도 있죠. 그래서 이런 스토리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스토리라는 거는 그 개발의 근거가 되는 그게 됩니다. 그래서 UX, UI를 만들 때 그 스토리를 보고 기준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뭐 기능이나 비기능적인 어떤 스펙도 스토리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QC나 테스트 그런 프로세스 가운데서도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 근거로 스토리가 사용됩니다. 근데 이제 개발을 하면서 느낀 게 이 스토리들이 좀 그렇다는 거죠. 좀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기획자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 스토리보드가 어때서, 내 스토리가 어때서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몇 가지 좀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인베스트라고 이제 스토리 유저 스토리 이야기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약어인데요. 이 인베스트 해야지만 좋은 스토리다 그런 내용이고 다음 장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스토리 자체가 추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뭔가 만들어내면 그거에 대해서 자라나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 제품화되는 것까지 그런 과정이 지금 상당히 그 PPT에 녹여져 있고 그것을 이제 사람이 체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중간에 UX나 그리고 개발자들이 참여하고 UI 디자인이 나오고 하지만 그것이 추적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개발하다 보면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인베스트 한 그 스토리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추적 가능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가장 그 핵심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들리죠? 네. 사실 이게 제가 데뷔 무대거든요. 그래서 좋은 스토리에 대해서 그 인베스트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지금 그 각각의 약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스토리라고 하면 딱 정해진다고 해서 그 뭐 바뀌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니고시업을 해서 언제든지 그 스토리에 대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 여지가 있는데 단 스프린트가 이제 시작되고 난 뒤에서는 그게 바뀌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그 마지막 최종 유저한테 그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여야 된다. 그냥 단순히 그냥 개발하는 사람들이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유저가 정말 그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여야 되고 그리고 스토리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너무 이렇게 방대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분량이 될지 에스티메이션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추정할 수 있는 사이즈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좀 작게 쪼개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테스트업을 해야 된다. 이 스토리를 다 만들었을 때 이게 정말 그 스토리대로 됐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결국은 테스트 케이스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유저 스토리여야 한다. 그런 게 그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다. 사실 예, 찾아보면 다 아는 내용인데 굳이 또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iOS 프로세스에 대해서, iOS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개발 프로세스 안에서 스토리가 어떻게 살아서 숨쉬는지 그걸 중점으로 해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소프트웨어 개발 그러면 이제 너무 유명한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워터폴이라고 해서 순차적인 어떤 개발 방법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프트웨어 공학할 때 저희가 맨 처음에 배우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둘 다 이제 삼각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워터폴과 에자일의 다른 점이, 워터폴 같은 경우는 삼각형의 한 부분을 만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완성 단계에서 거대한 삼각형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에자일 같은 경우는 그 삼각형을 만들 때 조그만 삼각형부터 시작해서 점차 이렇게 커가는, 그러니까 성장하는 그런 모델로 이렇게 아이트레이션 반복되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입니다. 근데 이제 두 개의 차이점은 피드백을 얼마나 자주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걸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요. 워터폴은 이게 한 페이지가 끝날 때마다 완성된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그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에자일 모델에서는, 에자일 방법론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피드백이 삼각형이 작지만 그래도 그게 동작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우리 회사에서 지금 스마트 서클에서 이런 에자일 방법론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자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그 유명한 에자일 매니페스토의 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에자일을 한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냐, 그런 거에서 네 가지 크게 다루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세스나 툴보다는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더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한다, 더 가치를 둔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어떤 그 다큐멘테이션을 아주 심각하게 광범위하게 하는 것보다는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더 우선으로 한다. 그리고 어떤 그 컨트랙트, 계약에 의해서 언제까지 뭘 만들어야 돼, 스펙대로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 만들기 위해서 니고시에이션하고 그런 부분들보다는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그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함으로써 제대로 된 마지막에 소프트웨어 형상들을 만들어가는 부분들, 그런 거에 더 가치를 둔다. 그리고 그냥 정해진 하나의 계획을 쭉 따르기보다는 그 변화에 대해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 변화에 대해서 적응해가는 것, 이게 이제 에자일 선언의 네 가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럼 에자일이 뭐냐, 그러면 이런 네 가지 가치들을 추구하는 그런 방법론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iOS 앱을 개발할 때도 보면 지금 저희도 이런 식의 지금 박스만 나열해서 분석을 좀 이렇게 올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처음에 이제 컨셉에서 시작해서 스토리로 발전하게 되고, 그 컨셉의 스토리들이 나오게 되죠. 스토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스토리들을 조금 더 이렇게 다듬고 세분화해서 저희가 이제 백로그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백로그라는 거는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해야 되는 그 스토리들의 모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로그들이 있고, 백로그들이 많이 쌓이게 되죠. 어떤 앱을 하나, iMin이라는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백로그들이 언제든지 쌓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쌓일 수 있고, 이것이 리스트업 돼서 뭐 엑셀 파일이 됐든 지라가 됐든 그런 것들로 이제 관리가 될 것이고요. 이 백로그들을 이제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정렬을 해야 되겠죠. 정말 중요한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는 이제 프로덕트 오너, 그러니까 기획자들이나 비즈니스에 관련되신 분들이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매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점수대로 정렬을 하고, 정렬한 걸 가지고 이제 아이터레이션 혹은 스프린트라고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 과정을 돌기 전에, 그럼 이번 이터레이션에서는 어떤 백로그를 쓸 것인가, 그거를 이제 이터레이션 백로그에다가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주 동안 우리가 스프린트 돌 텐데, 이번 스프린트에서는 이 백로그들 중에서 한 5분의 1 정도를 정말 최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것들을 뽑아서 먼저 개발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뽑게 되죠. 그렇게 해서 백로그가 만들어지면 그 백로그에 대해서 UI나 UX 디자인 쪽에서 그 백로그, 물론 그 이전에 백로그들을 가지고 먼저 만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스프린트에 해당되는 애들에 대해서 먼저 태스크를 잡아서 UI, UX 디자인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서버 쪽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이렇게 네트워크 통신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API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마무리가 되면 이제 iOS 쪽에서 코딩을 하게 되죠. 이 부분은 뭐 iOS를 안드로이드로 바꿔도 뭐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iOS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코딩을 하게 되고, 그 코딩된 걸 가지고 이제 릴리즈했을 때 그 프로젝트 팀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죠. 그리고 혹은 뭐 팀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 같이 테스트를 하게 되고, 테스트가 끝나서 이제 이 이터레이션이 한 바퀴가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가 끝나고, 그렇게 해서 이터레이션을 2번, 3번 이렇게 돌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완성도가 됐다, 이제 우리 출시가 되겠다, 그런 시점이 되면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QC를 하게 됩니다. 그 QC를 이제 뭐 이런 식의 아이터레이션이 끝날 때마다 해올 수도 있겠죠. 좀 더 그 전문적인 어떤 그 퀄리티 관리를 해야 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그냥 테스트까지 해서 이터레이션을 돌고, 그 다음에 이제 QC를 타고, 그 QC에서 이제 패스 페일 판정을 받고, 그 다음에 패스했을 경우 앱스토어에 올리게 되고, 앱스토어에서 이제 그 승인이 나서 이제 시장에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면 예전에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시장에 나가고, 그리고 시장 잘 나갔구나, 그리고 다음 개발 또 이 버전 2.0 준비를 하자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 회사에서 작년부터 이제 GA, 구글 어널리틱스, 그리고 뭐 키스 매트릭스 같은 그 유저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그런 데이터 어널리스트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분석한 내용들, 그리고 그 실제로 고객들의 그 VOC를 청취해가지고 그걸 또 피드백을 줘서 어떤 서비스 컨셉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스토리에 더 반영을 하거나 백로그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든가, 그런 식의 피드백을 다시 주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 다음 아이터레이션 돌 때는 이 바뀐 백로그에 대해서 또 가지고 또 순환하게 되겠죠. 이런 게 이제 iOS 앱 개발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스토리가, 여기서 컨셉에서 스토리가 생성되고, 스토리가 나열되고, 그리고 스토리가 선택되고, 그 유저 스토리가 어떻게 보여질지, 어떻게 그 유저의 손을 타게 되는지를 여기서 정의하게 되고, 그 스토리에서 주고받는 데이터들이 뭔지, 서버와 데이터들이 어떤 걸 주고받아야 되는지 API에서 정의를 하게 되고, 그 스토리가 iOS에서는 어떻게 구현돼야 될지를 iOS에서 코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스토리대로 되는지를 여기서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그 스토리 전체에 대해서 퀄리티 검증을 한 다음에 고객에게 그 스토리가 전달되는 겁니다. 이렇게 스토리가 생성돼서 전달되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스토리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잘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게 iOS 앱스 개발, 지금 저희 서비스 개발의 핵심인데, 이 중요한 스토리들을 지금 우리 기획자분들께서 만들고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스토리가 사용자들 그 손 안에 제대로 전달이 됐냐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 컨셉,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의 컨셉이 정말 유저들한테까지 전달이 됐느냐, 혹은 그럼 전달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구현이 안 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실제 스토리가 다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또 우리가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스토리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스토리는 그냥 지워버릴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전달돼야 될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고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 파워포인트 상에 들어있는 그런 스토리들이 왜 이로 전달되지 못하냐면 스토리가 추적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적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많이들 이제 쓰시는데 한반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반이라고 하고 그 일본 말인 것 같아요. 일본의 간판 뭐 그런 거에서 온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프로세스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유저 스토리들을 이런 하나의 그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카드가 백로그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를 투두로 그리고 두잉으로 던으로 개발자가 하나씩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진행된 것을 이제 아카이브에서 쌓아두고 쌓아두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내가 이제 보통 이제 같은 사무실에서 이런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백로그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렇게 막 쌓여 있으면 지금은 개발이 아직 시작 안 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되고 있다가 이제 누군가 개발자 한 명이 와서 홍길동이라는 개발자가 여기 백로그 중에 2개를 떼가지고 투두에다 붙였어요. 나는 이번에 이걸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붙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작업하게 될 땐 두잉으로 이 카드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잉에서 그런 작업이 끝나면 던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한반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누군가 그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보고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이게 어떻게 지금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런 간판 통해 가지고 근데 이제 이 간판의 문제점이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보면서 하는 사람들한테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다른 사무실에 떨어져 있거나 위치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그 외부 툴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온라인 웹 어플리케이션을 써가지고 이런 간판들을 구현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에자일한 개발에서 그 에자일 매니페스토를 봤잖아요. 에자일 매니페스토 중에 어떤 그 광범위한 포괄적인 어떤 문서화보다는 실제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이지오테이라는 그런 그 배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배포 시스템을 통해서 현재 지금 그 앱에 개발되고 있는 그 최종 형상을 다운받아서 실제로 구동해보고 테스트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그런 상황이 가능하게끔 이런 시스템들 통해서 지금 현재 데일리 빌드라고 하죠. 매일매일 우리가 빌드되고 있는 것들을 여기서 찾아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스토리에 대해서 스토리가 어떻게 프로세스 안에서 존재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좀 다른 섹션인데요. iOS 개발자하고 이제 협업할 때 어떤 팁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 오너라고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기획자라는 말보다는 프로덕트 오너 혹은 프로덕트 매니저 이런 표현들이 더 적절한 것 같아서 바꿨고요. 스토리 관리를 해줄 때 그러니까 스토리를 그냥 PPT 안에 그냥 그 글로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 지라 같은 트래킹 툴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 스토리들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그 기능들에 대해서 추가는 정말 잘 하시지만 그 자신감을 갖고 빼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기 서비스에 대해서 오너십을 가지고 이 기능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필요 없겠다 생각하는 것들을 좀 빼줄 수 있는 그런 자신감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자기가 이렇게 생성한 스토리에 대해서 끝까지
정말 그게 생겨났으면 개발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소멸되는지까지 그 형상에 대해서 책임지고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 파라미터를 좀 고려해달라는 건데, 이게 좀 파라미터라는 말이 그 개발자스러운 용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각 그 화면이나 유저 스토리나 거기에 보면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데이터들이 있고 각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데이터 요소들에 대해서까지 개발 그 스토리를 만들 때 그거를 이제 기획 단계에서는 그냥 한 줄이지만 사실 개발할 때는 많은 데이터들이 거기 오고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것까지도 기획 단계에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랑 내비게이터 이 짝이 좀 돼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그 코딩을 하다 보면 이제 바로 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혹은 어떤 부분에서 주유소가 어디에 있고 연료가 얼마큼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비게이터 역할을 해주셔서 프로젝트 오너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도 관리 같은 것들을 좀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써봤고요. 그리고 UI 디자이너 분들께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말들을 써봤습니다. 그 UI 컴포넌트 만들 때 이제 보통 이제 그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그 할 때 이제 포함 관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포함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테이블 뷰 같은 걸 만들 때 그 안에 보면 각각의 컴포넌트 버튼이나 레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그 포함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 포함 관계들에 대해서 절대 좌표나 상대 좌표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포함 관계들을 고려한 그런 UI 디자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활용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이 컴포넌트를 만들었을 때 다른 데서 어떻게 다시 쓰이고 있다,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서 똑같은 거를 약간만 다른 것들을 또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은 종류라면 같은 종류 안에서 분기하는 그런 그 형태로 재활용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엑스코드, 저희가 개발할 때 이제 쓰는 엑스코드라는 개발 툴이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그 UI 개발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UI 개발 툴만 가지고서도 그 간단한 모업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사용 고려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이거는 이제 하면서 많이 겪었던 문제인데, 사실 뭐 RGB 값을 데시말로, 헥사가 아닌 헥사 데시말이 아닌 그냥 데시말로 달라고 하는 이런 거는 이제 개발하다 보면 저희 쪽에서는 안드로이드랑 달리 쭉 그 데시말 넘버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디자인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고, 그리고 지라를 꼭 활용을 해달라. 그 지금도 보면 지라 쪽에 보면 그 UX 디자이너들이나 UI 디자이너들은 지라를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자기들이 어떤 이슈들이 생겼을 때 지라에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이거는 그 트래킹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록을 해놓으면 저희 개발자들이 보고 이걸 가지고 소멸을 시키든지 아니면 정말 해결할 때까지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에게 몇 번 이렇게 몇 차례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라에 한번 등록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 스토리가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라 활용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 그리고 UX 디자이너 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그 UX 이슈도 보면 좀 추적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UX 쪽에서 이제 오는 피드백들을 보면 굉장히 그냥 단발성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거보단 이게 좋겠어요. 뭐 이런 식의 좀 그 컨텍스트가 없는 그냥 단편적인 그런 요구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지속적인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희가 그 단발적으로 이 부분을 고쳐주세요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 개발자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 UX 디자인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더 학습을 해서 개발할 단계부터 그런 걸 좀 고려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가르쳐 달라는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QC 할 때도
QC가 맨 마지막에 그냥 관문이 돼서 정말 게이트키퍼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개발 시작 단계부터 참여해가지고 그 테스트 케이스나 이런 것들을 초반부터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기능적인 테스트뿐만 아니라 성능이나 아니면 그 유저빌리티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그 QC 조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서버 쪽에서 이제 API 디자인 해주실 때도 보면 iOS 쪽에서 그냥 그 바라는 거는 목업부터 그러니까 실제 기능이 동작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그 API 쪽에서 그냥 그 서버 내부 구현이 어떻게 됐든 간에 목업부터 먼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테스트 가능한 환경을 먼저 세팅해서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GA나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께는 그 이제 GA나 그 키스 매트릭스를 하게 될 때 항상 그 로그를 저희가 코드상에 삽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목적을 충분히 그 공유해 주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한다는 거에 대한 그게 좀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잘못 넣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일할 때도 그 일에 대해서 충분히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걸 실제로 넣었을 때 어떤 정말 그런 데이터들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이런 게 맞았다든가 혹은 예상이 틀렸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도 같이 개발팀에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행위가 자체가 정말 의미 있다는 걸 좀 같이 인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삭제 변경을 모두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이번에 이게 추가가 돼요. 이런 식으로만 이제 피드백이 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추가를 하다 보면 코드가 어느 순간 두더기가 돼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추가했으면 걔에 대해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로그가 막 번져나가지고 실제 동작하는 코드보다 이런 로그 코드들이 더 코드 복잡도를 높이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저희가 지라에서 관리할 때 그린호퍼라는 그런 지금 플러그인이 있는데요. 그 플러그인을 통해서 유저 스토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에 대한 그 동영상을 같이 한번 한 2분 30초 정도 되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저희 그 기획자 롤이 유저 스토리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개발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서 어떤 뭐 지라라는 툴을 써가지고 그렇게 개발이 정말 완료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 동영상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저희가 지라는 많이들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린호퍼라는 이제 에자일 프로젝트 관리 플러그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한 줄 한 줄이 그 지라의 이슈들이고요. 지라 이슈가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스토리들이 지금 이렇게 리스트업되고 그거에 대해서 점수로 정렬이 돼서 그 점수에 따라서 그런 백로그들에서 그 중요도들이 정렬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지금 저희가 구매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구매가 되게 되면 저희 이제 교육자분들께서 많이들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한반 부분인데요. 한반에 대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시라 시스템에다가 얘를 얹어서 사용할 경우에 같이 화이트보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래프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번 다운 차트라고 해서 실제로 이슈들이 어떻게 종결되고 있는지를 그래프로 보게 되고 그 그래프의 기울기를 가지고 실제 종료되는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스토리들이 정말 이런 식으로 관리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Finally, we come to the reports we agree on. Scrum teams focus their attention.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좀 준비를 기획자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족스러우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이나 이런 걸 보니까 좀 느껴지는데요. 지금 발표한 내용 말고요. 발표한 내용이 실패할 수도 있죠. 근데 혹시 이 iOS 개발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하고 오셨을 텐데 그걸 저한테 역으로 물어주시면 제가 부족한 지식이지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질문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질문이든 괜찮습니다. 네. 아까 엑스코드 UI 툴 사용 고려가 UI 디자인 쪽에 있었는데요. 그 툴이 어떤 툴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전혀 스키마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간단히 질문해 주세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엑스코드인데요. 굉장히 복잡한 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3점대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포토샵이랑 비슷한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4.0으로 오면서 거의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텐데 사실 이제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 중에서 스토리보드라는 애가 있어요. 그 보시면 메인 스토리보드가 있는데 자리가 보시나요?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만들어 보고 있는 앱 중에 하나인데요. 설문조사하는 앱이에요. 보시면 로그인 있죠? 로그인하는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하는 페이지가 있고, 그리고 각종 탭바를 눌렀을 때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그런 페이지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페이지 하나하나가 앱에서 실제로 돌아가는 페이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모양 자체는 좀 완성된 모양은 아닌데요. 아까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탭바들이 위에 상단에 있는 툴바들이 어떤 게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테이블 뷰의 셀들이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들을 각각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정의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아이민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이민 같은 경우는 셀 디자인하는 쪽에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방금 전에 보여줬던 거는 스토리보드라고 해서 각각의 페이지들 간의 전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UI 툴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각각 페이지 안에 보면 이제 그 UI 컴포넌트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아이민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XIB라고 이렇게 끝나는 애들이고요. 이거는 뭐 주변의 이벤트 중에 진행 중인 이벤트에 대한 것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좌로 우로 몇 픽셀 옮기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디자인 개발하시는 그 UI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이 툴만 있으면 여기서 조정한 다음에 실제로 돌려보면 그것이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조금 이제 실제로 보이는 부분과는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컨셉입니다. 엑스코드에서 이걸 사용을 해서 그 UI 디자이너 분들이 굳이 프로그래머 통하지 않고도 자기가 어떤 뭐 색상이나 위치나 어떤 아이콘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좁아서 아이콘을 실제로 뭐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이 툴에 대해서는 뭐 아무리 복잡한 툴이라도 그 기능만 쓰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근데 이 툴에 한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iMac이나 뭐 OS X 계열에서만 돌아가기 때문에 혹시 쓰고 싶으시면 회사에다가 자기 장비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UI 툴이라고 하는 게 엑스코드 IDE의 일부분인 건가요? 표현은 UI 툴이라고 하셨는데 UI 툴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 엑스코드 안에 있는 일부분의 기능이죠. 예전에는 3.0 때는 이게 따로 이렇게 인터페이스 빌더라는 이름으로 UI 툴이 존재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통합되어 있어가지고 안에 같이 있습니다. 볼까요? 여기다가 지도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구글 지도를 붙입니다. 예, 구글 지도가 붙었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이 정도 설명해드리면 됐어요. 다른 것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조금 추가적으로 제가 보강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저 툴 자체는 지금 사실은 이제 UI들을 좀 쉽게 꾸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폰 개발자 중에서도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툴을 개발하면서는 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단점이 어떤 종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지도를 붙이는 거 보면서 아시겠지만은 정확한 위지는 아니에요. 크기까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이게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좀 복잡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모양을 제대로 못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자기 상상에 의존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건 진짜 순수하게 개발에 관련된 건데 저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이거 뭐 지금 여러 개 컨트롤이 막 엮여있는 부분들을 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엮는 부분을 하나 잘못하거나 그러면은 저희가 컴파일하다가 에러가 떨어지는데 문제는 그 에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툴을 쓰는 게 좋다 아니면 저 툴을 쓰는 게 아니다 라는 게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일단은 디자인이나 기획하시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화면에 레이아웃을 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장점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저 툴을 안 쓰더라도 UI를 구성할 수 있다는 말을 예. 모두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예찬 논자고요. 그래서 매직 쓰면 이걸로 만들자. 그래서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들은 보면 다 이런 XIB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협업할 때 되게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 디자이너가 같이 와서 그 툴을 못 따르더라도 이 툴에서 그냥 배치하는 것들을 도움을 실제로 받았는데 이게 없으면요 코드를 보면서 디자이너랑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디자이너 분들이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거든요. 좀 다른 공부하신 적 없으신가요? 힘들게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뭐라도 하나 건져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른 거 없으시면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직 가지 마시고요.